조금 예민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절 경축사 기념사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징용 갔던 사람들 문제를 푸는 해법 문제를 제3자 변제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되는지, 대통령의 말대로 미래 청년들을 위한 소위 어떤 결정인지 상당히 분분하지요. 뜻은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졌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라는 게 저 먼 미래 또는 참 오래 지난 과거, 그죠? 땅 속에 묻혀있는 100년, 1000년 전에 묻혀있는 우리 할배, 그 다음에 내 100대 후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여기라고 하니,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우리 왕조 신력에도 많이 있고, 중부의 소위 자시춘추전 이런 데도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심 없이 여야를 떠나가 정치 색깔 없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판단이 한 세기 지난, 멀리 안 갔습니다. 한 30년. 그죠? 30년이면 5년 임기 대통령이 6번 바뀝니다. 그죠? 여당이 6번 계속 할란지, 야당이 6번 할란지, 여당, 야당이 나눠가면서 하는 그건 모르지만은, 잘했다 하면 공덕비 박수가 날뛰고, 못했다 하면 그날로 뭡니까? 3.1절 이후 이 발표한 그 순간부터 퇴임한 날까지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한 세기 후에 오늘 발표한 내용이, 결정한 내용이 소위 옳은 결정인가, 그런 결정인가를 하늘에 물어봤습니다.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해봤고, 우리가 지금 시사 주역 프로이기 때문에 시사적 차원에서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붙였죠. 일본이 군국주의자로서 우리를 침략을 했다. 그건 우리가 아는 바다. 당한 당사자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많고 하니, 그렇지만은 지금은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어서 일본과 우리가 서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안보, 그죠? 북한, 중국, 소련이 우리 앞에 탁 있는 입장에서 우리와 일본과 또는 대만과 미국,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경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이래가지고, 그죠?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앞집에 도둑놈 들어오면 도둑이야! 해야 뒷집 사람이 피해갈 텐데, 너 그 방어 안 해줄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생긴, 소위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경제적인 거는 지난번에 이 반도체 문제, 우리가 지금 장사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 좀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생각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일본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다시 말해 글로벌 아젠다를 공유를 해야 된다. 협력자로서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강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임금이 되고 보니까 창고가 텅텅 비어. 전쟁이 1950년, 그죠? 6월 25일. 그래서 1953년 이래가지고 휴전이 됩니다.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휴전입니다. 좀 잠시 쉬자. 숨가 아프니까 좀 잠시 시작하는 게 지금 휴전이죠. 휴전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제 저녁에 또 뭐 골프장에서 김정의가 또 미사일 쏘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풍 가 있는데 바닷가 해주 가 있는데 해수장 가 있는데 미사일이 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6.25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박정희 소위 군사정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군인 할 때야 편하잖아. 봉국 가지고 살면. 근데 임금이 되어 보니까 백성들이 묵고 살 창고에 살이 없어. 그죠? 그래서 지상과제로 뭐 했습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참모들하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고에다 돈을 좀 여가, 다시 말하면 종잣돈이죠, 종잣돈. 종잣돈을 가져와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부흥시키겠느냐라고 이제 골머리를 샀습니다. 사니까 이제 한 강요가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한 행부지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나마 들어주진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죠. 해서 그 돈 얼마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일본 놈들 하고 싶지만은 이 방송에 그래 하지 못하겠고요. 일본 정부가 우리가 한 5억 달러를 줄 테니까 퉁치자 이랬습니다. 퉁치자. 너하고 우리하고 원한 관계 5억 가지고 없애버리자 이랬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우리나라가,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거라도 받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5억 가지고 10억 만들고 10억 가지고 20억 만들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받은 거지요. 우리 다 그때 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그죠? 받았는데 그 받은 돈 가지고 한 24, 5%, 정확히는 24%라고 합니다. 24%를 가지고 포항제철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박태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태주 울산 요 밑에 임낭 사람입니다. 임낭 가면 꽃밭에서 노래 부르는 정훈이 카페도 있죠.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박태준 씨의 고향입니다. 출생지입니다.
박태준 씨가 와세다 기계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소장, 다시 말하면 혁명사령부의 박정희 최고 이장의 비서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막역하겠죠? 밥 먹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출퇴근할 때는 언제든지 비서실장이니까 뭐 어제는 누구 비서실장 죽었다 하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조문 가니까 유족들이 안 만난다 했다죠. 오지 말았고. 그래서 뭐 하도 사정사정해서 30분 조문하고 갔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 박태준 씨가 각하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태준 씨가 그 자금의 24%를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포항제철, 이제 지금 포스코죠. 포스코를 지었습니다. 이런 울산이다, 포항이다, 여수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면 서울로 올라와야 될 거 아이가. 그죠? 부산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이가. 그게 뭡니까?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이 고속도로를 놓는데도 돈이 대단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들고 날려면 이제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 요새 KEB 하나은행이랍니다. 그게 바뀌었어. 외환은행이 돈을 들고 날고 하니까 은행에서도 다시 말하면 이 5억을 많이 갖다 썼고, 그거 갖다 놓으면 또 이자도 발생될 거 아이가? 그죠? 당장 고속도로 나왔고, 그죠? 포스코에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일본 제철, 우리 능가하는 포스코를 만들었다죠. 중국의 등소표에 뭐랬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다 했는데 박태주의가 없다 할 정도로 포스코 그만큼 성공한 기업이에요. 이미 포스코에서는 우리가 가져간 돈, 이 100억을 환산을 한다 이러면 60%를 냈답니다. 60억을 냈답니다. 이 재단에다가 지금 한 40%만 내면 된다는데, 지금 이제 제3자 변제니까, 그죠? 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은 답답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돈 갖다 쓴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각출해서 내작하는 게 아마 제3자 변제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찍고 넘어가면, 그리고 그 돈 뭐 한 5억 가지고 이리저리 이 아들 떡 한쪽 떼어주니까 뭐 무슨 일을 또 크게 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차관해 줄 수 있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은 지불 보증이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는 거라. 폐허인 한국이, 전쟁터인 한국이 못 믿으니까 못 준다 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독일 쪽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 독일 정부에 아는 사람은 없느냐 찾으니까, 얼마 전에 독일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찾아보라 하는 게 독일 정부에 있는 그 동기생 한 사람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름 기억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 어디든 빨리 찾아봐라. 소위 김종필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을 동원해 하니까 논산훈련소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기라. 그래서 찝차를 보내가지고 뭐 완전히 잡아가 왔는데, 뭐 지는 뭣도 모르고 벌벌 떨고 왔겠지. 이런 사정이 이렇다. 혹시 독일 정부에 네 아는 동지가 없느냐? 있다. 그걸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렇다. 너한테 우리가 소위
기금을 원조 받을 수 있느냐? 그래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죠. 가 있어라. 그래가 얼마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조건이다. 뭐냐 이렇게. 너가 지불 보증을 해야 되는데 돈 예를 들어서 100억 가져가면 예를 듭니다. 100억 가져가면 이 100억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지불 보증이 돼야 되는데 너 그거 안 되잖아. 너 그 나라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 거리에 전부 말이야 거지들만 우글우글 거리는데 되겠느냐? 그래 또 이 친구가 독일 나라가 둘이서 머리를 맞대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이게 일본 차관보다도 더 소위 훌륭한 얘기입니다. 돈은 내가 어찌든지 빼줄 테니까 지불 보증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서 있다 하는 소리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뭐냐? 독일이 딱 필요한 게 지금 광산에 광부가 필요하다. 광부가 필요하다. 광부. 그 다음에 간호사가 필요하다. 너가 이거 보내라. 그리고 차관은 준다. 어떻게? 지불 보증은 어떻게? 이 사람 봉급을 가지고 지불 보증하면 된다. 그래 독일 유학 갔다 온 친구의 도움으로 이게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다음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벌써 걸리는데 이게 한 2, 3년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날아가지요. 독일로. 위로차 갑니다. 이 사람들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물 바닥난 거예요.